지금 뭐 복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색의 인터페이스라고 해갖고, 네, 실색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USB가 있고 그 USB를 컴퓨터에다가 꽂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포트 있죠, 포트. 그 포트가 인터페이스예요. 자, 우리가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핸드폰 충전기에 충전하기 위해서 전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꽂아야 되는 데가 있죠? 그거 뭐죠? 콘센트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 기존 간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해주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근데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자바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바에서 그 결합도라고 하는 것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클래스들 간의 그 결합도라고 하는 게 강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어떤 유연성이나 재사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 어떤 제품이 오더라도, 어떤 가전제품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110V라고 했을 때 110V에 해당하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다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하지만, 이제 220V라고 하는 어떤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세계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바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바 인터페이스는 그런 개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개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소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쓰냐면 더 이상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씁니다. 인터페이스. 이게 이 추상 클래스를 먼저 배우고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이유가 추상 클래스의 변형이 인터페이스예요. 추상 클래스의 변형, 즉 추상 메소드가 있는 거죠. 추상 메소드가 있어서 이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거의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키워드가 이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는 원래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적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자바 7까지의 인터페이스를 배울 거예요. 왜냐면 8부터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제 심화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뒤에 보면 또 코드도 좀 나와요. 그래서 공부만 좀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의 개념만 볼 거예요. 여기 자바 7까지의 개념.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 추상 클래스의 변형체가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추상 클래스인 경우이지만 추상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고 추상 메소드가 아닌 일반 메소드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는.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는 앱스트랙트 키워드 안 쓰고 클래스 키워드 안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메소드 못 써요. 필드 못 써요. 추상 메소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추상 메소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쓰고, 요거 안 돼요. 그쵸? 요것도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변형체라는 얘기를 하죠. 추상 클래스의 변형체다. 그래서 얘는 상수하고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돼요. 상수하고 추상 메소드. 필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럼 필드가 있는 거죠, 필드. 근데 그 필드는 무조건 상수여야만 해요. 파이널 이렇게. 만약에 이 파이널을 쓰지 않으면 얘는 상수 취급을 해서 자동으로 상수로 바뀌고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추상 클래스에서 있었던 추상 메소드 저는 앱스트랙트 키워드 이용해서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서 몸체는 만들지 않습니다. 몸체는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퍼블릭 앱스트랙트는 생략이 가능해서 이 보이드 샌드 콜, 보이드 리시브 콜, 보이드 프린트 로고라고만 이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라고 해갖고 이제 이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메소드인데 우선은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가 없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추가된 기능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인터페이스 자체는 인터페이스 키워드 쓰시고 그 다음에 상수로 선언되고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로 구성된다.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상수는 퍼블릭만 허용,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생략, 추상 메소드, 퍼블릭 앱스트랙트 생략 가능, 디폴트 메소드, 프라이빗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있는데 추가적인 기능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기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추상 클래스와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 인터페이스만으로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업캐스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다는 말은 무엇이지? 인터페이스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만 이루어져 있고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재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 재정의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구현 또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클래스 삼성 폰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원래는 익스텐즈 해갖고 추상 클래스를 적었는데 얘가 인터페이스면 임플리먼트를 써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원래는 익스텐즈만 있었을 때는 익스텐즈만 썼으면 됐었는데 얘가 클래스일 때 익스텐즈를 쓰는 거고 인터페이스일 때는 임플리먼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임플리먼트. 그러면은 이 추상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강제가 돼서 이 어떤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삼성폰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샌드콜이라는 메소드와 리시브콜이라는 메소드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반환형과 외계 변수는 없이 개발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규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추상 클래스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그 추상 클래스는 약간 계층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치우쳐져 있다고 하면은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규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설계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추상 클래스의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임플리먼트 해서 원래는 익스텐즈 한 다음에 추상 클래스를 적을 때는 딱 한 개만 되는데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다중 구현이 가능하다. 즉 다중 상속이 인터페이스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면은 여기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디폴트 메소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디폴트 메소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수하고 추상 메소드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인터페이스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즉 상속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현한다는 얘기고 구현할 때에는 임플리먼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익스텐즈 안 써요. 임플리먼트 쓰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똑같이 해주고 그러고 나서 생성할 때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폰, 뉴 삼성폰 쓰거나 아니면은 이 폰 인터페이스 폰 한 다음에 뉴 삼성폰 그죠? 우리가 calculator new good calc 했었던 것처럼 인터페이스 이 폰 인터페이스 폰 한 다음에 뉴 삼성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써야지만 어캐스팅해서 써야지만 인터페이스의 결합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 다중 인터페이스 상속도 가능하다. 다중 인터페이스 상속도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제가 얘기했었던 거. 인터페이스는 스펙을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메소드, 이런 메소드, 이런 메소드, 이런 메소드를 쓰세요 라고 해서 스펙을 주는 거예요. 규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서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의 규격 선언이며 클래스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도구.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의 샌드콜은 이제 샌드콜이지만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G 폰의 샌드콜은 이제 같은 샌드콜이지만 다른 그 인터페이스나 뭐 화면이 나올 수 있죠. 샌드콜 할 때. 그 다음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메소드지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하는, 다양성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면접에서도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이제 먼저 기억나는 게 그 객체 생성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객체 생성할 수가 없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속을 위해서 슈퍼 클래스로만 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사용이 된다. 다른 점은 키워드 쓰는 게 달라요. 이 추상 클래스는 익스텐즈를 써야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를 쓴다. 임플리먼트.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그냥 일반적인 필드 메소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상수하고 추상 메소드로만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고, 네. 인터페이스 레퍼런스는 생성 못합니다. 네, 못하죠. 인터페이스, 뉴 인터페이스 안 돼요.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모바일 폰 한 다음에 뉴 모바일 인터페이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추상 클래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업캐스팅에서 써야 돼요. 업캐스팅. 상속이 가능한 거니까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속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업캐스팅해서 쓴다 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코드 작성하겠습니다. 코드 작성. 모고피의 패키지를 만드시는데요.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만들게요. 처음 만들거든요. 처음 만들어요. 인터페이스 패키지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패키지 밑에 클래스 밑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보라색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 예제 코드처럼 폰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폰 인터페이스. 그러면은 달라요. 그죠? 클래스와 우리 추상 클래스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저 얘도 색깔을 부여해주고 싶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그래서 칼큘레이터는 빨간색으로 색칠했었잖아요. 얘는 그 보라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보라색. 그래서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들어가셔서 컬러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신텍스 컬러링 선택을 하시고 자바 펼치신 다음에 자바 펼치세요. 인터페이스를 찾으세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보라색으로 색칠할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전 색칠을 해요. 근데 뭐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뭐 이미 뭐 테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미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인터페이스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빨간색, 인터페이스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어플라인 클로즈를 누르시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바꿀게요. 바꾸겠습니다. 오프라인 클로즈 작성을 해서 그러면은 예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적어보면 그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다르게 인터페이스는 상수형 필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자바 7까지의 인터페이스였지만 이제 기능이 추가돼서 다양한 메소드들도 쓸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에 거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파이널 키워드를 상수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public string 뭐 name 이렇게 해갖고 이거 쓰려고 하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상수로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상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가 누워버리죠. 파란색 되면서 갑자기 옆으로 팍 누워버려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 public abstract void print log. 추상 메소드만 가능하고 void send call 해갖고 이제 그 public abstract 해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왔었던 뭐 디폴트 메소드 정도까지만 한번 보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고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자바 8부터 합의 호환성을 위해서 작성하는 인터페이스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 코드에서 추상 메소드는 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추상 메소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요 그리는 도구 있죠? 그리기를 통해서 스티커를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어디가 추상 메소드인지, 어디가 추상 메소드인가, 이건가 추상 메소드를 표시를 해보세요. 이것도 추상 메소드긴 한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추상 메소드죠? 앱스트랙트 붙으면 추상 메소드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추상 메소드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퍼블릭 앱스트랙트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추상 메소드인 거예요. 얘 또한 추상 메소드다. 얘 또한 추상 메소드. 그래서 여기서 추상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도 추상 메소드, 얘도 추상 메소드. 제가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코드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이거 오버라이딩 해야겠네, 아, 이거 오버라이딩 해서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게 반복을 하시고 내 생각의 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쓰거든요. 즉 구현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익스텐지 한 다음에 calculator 이렇게 해갖고 요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었어요. 추상 클래스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인터페이스를 쓰되 우리는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implement. 이것도 예어거죠. implement. 보라색이면 예어. 그럼 빨간 줄 떠요. 왜 그러냐면 추상 메소드니까. 추상 메소드 나 이렇게 두지 마, 제발 오버라이딩 해 라고 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고 요 클릭하면은
오버라이딩 자동 완성 돼버리죠? 자동 완성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프린트 로고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린트 로고 삼성 로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삼성콜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메소드를 재정의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샘성 폰, 그쵸? 샘성 폰, S폰, new 샘성 폰. 그럼 S폰, 프린트 로고, 당연 가능, 프린트, 샌드콜, 당연 가능, 바로 실행, 샘성 콜. 그래서 이제 요거의 특징, 자, 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추상 클래스가 객체가 생성이 안 됐었던 것처럼 뉴 폰 인터페이스가 안 만들어진다. 인터페이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요거 아까 오류 메시지가 똑같을 거예요. cannot initiate 타입 폰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거 말고 어떻게? new Samsung phone, 그쵸? new Samsung phone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럼 다 돼요. 폰점 프린트 로고 다양성 실행한 거죠. 폰점 샌드코. 인터페이스에 프린트 로고를 불렀지만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샘성 폰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로고에 코드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동적 바인딩 동작. 그래서 여기 봤어,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고요. 그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쓰는가, 그죠? 이 뭐를 연결을 하든
우리가 아까 그 화면에서 봤듯이 무엇을 연결을 하든 타 동작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 인터페이스는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잠깐 우리가 그 얘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깐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예시 코드는 길어요. 길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아까 상속 얘기하면서 모든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는 오브젝트다. 이따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지금 10분이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패키지라고 해서 오브젝트 패키지를 만드시고 선생님 예 하나만 더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만요.